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강명아입니다. 지난 한 해 해외 출입하는 우리 국민의 수가 1,400만 명이 넘고 해외에 거주하는 동포 수도 700만 명에 달하는 등 국가 간 인적 교류가 굉장히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과거에는 고유한 것으로 여겨지던 국적에도 많은 변동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동포 여러분들께서도 이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이 생겼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외교부에서는 여러분께 국적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리고자 이 자리를 마련해 봤습니다. 그럼 여러분께 국적과 관련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실 이인숙 사무관님을 모시겠습니다. 이인숙 사무관님은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 소속이시지만 현재는 외교부 영사서비스과에 파견돼서 근무하고 계십니다. 사무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국적 업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특히 궁금해하는 사항을 위주로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질문으로 국적이란 무엇이고 국적은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국적은 국민으로서의 신분 또는 우리 국민이 되는 자격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는 헌법 제2조 1항에 따라서 국적법에서 국민의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국적 업무는 소관부처가 법무부이긴 하지만 국내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 거주하는 분들을 위하여 제외공간에서도 일부 국적 업무를 접수하여 법무부에 이송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대한민국 국적은 어떤 사람들이 가질 수 있습니까? 네, 우리 국적을 취득하는 방법은 출생, 인지, 귀하, 국적 회복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우리 국민은 출생에 의하여 국적을 취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현행 국적법은 부모 양계 혈통주의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이는 출생 당시에 아버지나 또는 어머니가 우리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출생과 동시에 우리 국적을 취득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98년 6월 14일 이전에는 부계 혈통만을 인정하여 출생 당시에 아버지가 한국인인 경우에만 우리 국적을 부여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외국 국적자이고 어머니가 한국 국적자인 경우에는 우리 국적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어머니나 아버지 둘 중에 한 사람만 우리 국적을 가지고 있어도 그 자녀에 대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방금 설명하신 출생에 의해서 우리 국적을 가지게 되는 경우 취득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네, 한국인을 부나 모로 하여 출생하는 그런 사람은 우리 국적을 당연히 취득하고 있기 때문에요. 별다른 절차를 마련해 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시군구청에서 출생신고를 하게 됐고 그리고 가족관계 등록부에 등재되기만 하면 합니다. 그러나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나라 국적이 없는 것은 아니니까 이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한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외국에서 태어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도 우리나라는 혈통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한국인 부나 모 사이에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에서 태어나도 우리나라 국적을 당연히 취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이나 캐나다, 남미 등 출생주의 국가에서 우리 국민이 태어나는 경우에 출생과 동시에 우리나라 국적과 그리고 그 출생 국가 국적을 동시에 취득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 국적이 없는 게 아니고요. 그 나라 국적하고 우리나라 국적을 가지는 그 복수국적자에 해당이 됩니다. 조금 후에 자세하게 그 복수국적자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한국적을 취득할 수 없는 사람도 우리나라 국민으로 잘못 등재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경우인가요? 네, 그런 경우가 좀 설명드리기 전에요. 먼저 우리가 한민족으로 혈통과 정체성을 가진 그런 한국인이라는 말과 그리고 대한민국적 국적을 가지고 있는 한국 국민이라는 말을 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상 우리가 한국인이라고 지칭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이미 외국 국적이나 그 외국 시민권을 취득하여 법적으로는 한국인이 아니라 외국인의 지위를 갖는 경우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미 외국 국적을 취득한 후에 출생한 자녀는 한국 국적을 가질 수 없는데도 국적 상실 신고를 하지 않아서 가족관계 등록부에 이름이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는 국내에 있는 조부모들이 그렇게 출생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과거 98년 6월 14일 이전에 부계 혈통만을 인정하던 때에는요, 이런 사례가 종종 발생하여 나중에 이를 정정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외국 국적을 취득한 후에는 반드시 국적 상실 신고를 하여 그 가족관계 등록부를 정리하셔야 하겠습니다. 또 다른 예로는 과거 모계 혈통을 인정하지 않을 때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 한국인 모의 가족관계 등록부에 출생 신고를 잘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외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반드시 우리나라의 가족관계 등록부를 정리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 출생신고가 잘못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인지에 의한 취득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건 어떤 경우인가요? 네, 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은 현재 미성년자인 외국 국적자가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한국인인 경우에 그런 인지 절차를 거쳐서 법무부 장관에게 신고를 함으로써 우리 국적을 후천적으로 취득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쉬운 예로서 한국인 부와 외국인 모 사이에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하는 경우에 그 한국인 부가 인지 절차를 거쳐서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도록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네. 또 다른 국적 취득 방법 중에 하나가 국적 회복 제도가 있을 텐데 이 부분은 조금 후에 자세히 설명을 부탁을 드리고요.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국적 상실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국적 상실은 원래 우리나라 국적을 갖고 있던 사람이 한국 국적이 없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국적을 가진 국민이 자진해서 외국 국적이나 시민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요, 그날로부터 한국 국적을 상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나 가족관계 등록관서에서는 이 사실을 알 수가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당사자인 본인이 직접 국적 상실 신고를 해서 가족관계 등록부를 정리하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외국 시민권을 취득한 우리 동포들이 우리나라 가족관계 등록부에서 본인의 이름이 말소되는 걸 좀 꺼려한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런 국적 상실 신고 꼭 해야만 하는 건가요? 네,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국적 상실 신고의 의무 규정이나 처벌 규정은 없지만요.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이미 우리 국적은 상실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인 것처럼 가족관계 등록부에 그대로 나타나 있으면 그렇게 우리 국민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으니까 자진해서 국적 상실 신고를 하고 가족관계 등록부를 정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공무 수행 중에 이러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면 법무부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 국적 취득자가 우리나라 국적을 계속 사용하게 되면요, 우리 여권법이나 출입국 관리법에 위반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까 한국 여권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네. 요즘 그런데 이렇게 외국적을 취득한 동포가 다시 우리나라 국적을 갖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이런 국적 회복 절차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네, 특히 65세 이상 고령 동포에 대한 복수 국적이 허용이 되면서 국적 회복 신청자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국적 회복이라고 하는 제도는요, 과거 한국 국적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국적 상실이나 국적 이탈로 인하여 한국 국적이 없어진 상태에서 법무부 장관은 허가를 얻어서 다시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는 제도로서 굉장히 조금 간소화되어 있는 그런 절차입니다. 네. 그럼 이렇게 국적 회복을 한 후에 다른 나라 국적은 계속 유지가 되는 건가요?
네, 원칙적으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적 회복을 통해서 우리 국적을 취득하게 되면 그날로부터 1년 이내에 원래 다른 나라의 국적을 포기하도록 해야 완전히 한국 국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1년 이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게 되면 자동으로 한국 국적이 상실이 되게 되니까 꼭 1년 이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고 그 증명서를 제출해야만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일부 경우에 우리나라 국적과 외국 국적을 동시에 가질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어요. 외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면 가능하다고 하던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네, 외국적 불행사 서약이란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법무부 장관한테 서약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만약에 이 서약서를 제출한 사람은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복수 국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네, 그럼 모두가 이런 외국적 불행사 서약을 할 수 있는 건 아닐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이 가능한 거예요? 네, 아마도 이 규정에 대해서 저희 동포분들께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먼저 국적 회복 시에 특별 공로자나 우수 인재로 인정된 분들, 그리고 외국에서 장기 거주하다가 65세 이후에 영주하여 국적 회복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 성인이 되기 전에 해외 입양을 가서 국적 회복을 한 분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분들이 국적 회복 허가한 후에 1년 이내에 외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면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고 복수 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 국가가 복수 국적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우리 국적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나라 국적을 포기해야만 되겠죠. 네,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경우 중에 복수 국적을 원하는 65세 이상 고령 동포의 경우에 국적 회복 신청을 할 때 꼭 국내에서만 해야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영주 귀국하여 국내에 거주하고자 하는 그런 고령 동포의 편익 증진 차원에서 복수 국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외국적 동포 거소 신고나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에 한하여 국내에 있는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국적 회복 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참 세계로 많이들 뻗어나가고 있는데 이런 지구촌 시대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우리나라 국적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국적까지 갖게 되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이제부터는 우리 동포들이 아마 가장 많은 관심을 기울일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복수 국적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께서 익숙한 이중 국적이라는 용어는 2010년 5월 4일 10차 국적법 개정 시에 폐기되었고요. 복수국적이라는 용어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2개 이상의 국적을 가진 사람까지 포함하도록 용어가 바뀐 거죠. 복수국적자는 출생에 의한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우리 국민이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 남미 등 출생지주의 국가에서 출생한 경우에 출생하자마자 복수국적을 취득하게 되는데요. 이를 통상 우리가 선천적 복수국적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나라의 이 선천적 복수국적 취득자의 경우에 계속 이렇게 복수국적을 가질 수 있는 건가요? 그거는 일부는 제한적으로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적법은 원칙적으로 단일 국적주의에 입각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복수 국적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요. 일정한 기간 내에 어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복수 국적자에 한해서 여자나 남자 국적 선택이나 국적 이탈의 규정이 좀 다르다고 들었어요. 어떻게 다른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시간 관계상 저희가 20세 이전에 복수 국적이 된 선천적 복수 국적자를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들은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국적 선택을 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한국 국적을 선택하고 외국 국적을 포기하는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둘째는 한국 국적을 선택하기는 하나 외국 국적을 포기하는 대신에
좀 전에 설명드린 그런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고 복수 국적을 유지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국적 이탈인데 이것은 그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외국 국적을 선택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 복수 국적을 가진 여성의 경우에는 만 22세 전까지는 조금 전에 그 설명드린 세 가지 방법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 여성의 경우에도 원정 출산한 경우, 원정 출산이라고 하면요, 국내에 그 생활 기반이 있는 그 어머니가 자녀의 그 외국 국적 취득을 목적으로 해서 해외에 가서 출산한 자녀를 말합니다. 이렇게 원정 그 출산한 경우에는 앞서서 설명드린 그런 두 번째 방법,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에 의한 복수 국적 유지는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니까 이를 잘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남성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군대 문제 때문이지 않을까 싶은데 좀 더 복잡하다고요. 그런데 그 남성의 경우도 여성과 마찬가지로 22세 이전에 국적 선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남성은 그런 병역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제1국민역에 편입된 자는 그해 3월 31일, 그러니까 18세 되는 해에 3월 이전에 국적 선택을 하든지 아니면 병역이 해소된 이후 2년 이내에 국적을 선택을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 우리 국적을 선택하는 것은 22세 이전에는 언제든지 가능하도록 하고 있지만 외국 국적을 선택하고 우리 국적을 포기하는 그런 우리 국적을 이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 이전에 하도록 하거나 또는 병역 의무가 그런 해소된 이후에 가능하도록 제한을 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정리해보면 복수 국적자 중에 외국적을 취득하려고 하는 사람인 경우에 여성의 경우에는 22세까지지만 남성의 경우에는 군대 문제 때문에 18세 3월 이전에 한국적 이탈을 꼭 해야 한다 이런 뜻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국적을 이탈하고 외국 국적을 가지고를 원하는 사람의 경우는 18세가 되는 해의 3월을 그렇게 도가하게 되면요, 병역이 해소된 이후에 가능하기 때문에 대체로 38세 이후에 국적 이탈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18세 되는 해 3월 31일 이전에 외국적을 취득하고자 하는 남성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제한 사항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예,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불합리한 그런 병역 면탈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그 직계 존속이 영주 목적으로 그 체류 중에 출생한 사람, 조금 그 말이 어려운데요. 쉽게 말하면 국외 이주자에 한해서만 18세 되는 해에 3월 31일 이전에 한국 국적을 허용하고 있고요. 한국 국적 이탈을 허용하고 있고요. 그 이외의 사유로 그 복수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경우는 병역이 해소된 이후에만 우리 국적을 이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복수 국적자가 한국 국적에서 이탈하려고 하는 경우에 국내가 아니라 국외에서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예, 네, 그렇습니다. 그 복수 국적자로서 그 국내에 생활 기반이 없고 외국에 그 기반을 둔 사람에 대해서만 국적 이탈을 허용한다는 그런 취지에 따라서요. 국내에서는 국적 이탈이 불가능하고 외국에 주소가 있는 사람에 한해서 제외 공간에서 국적 이탈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22세 전에 한국적을 선택한 남성이 외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면 복수 국적을 유지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현역이나 보충역 등 병역을 필요한 경우에는 22세가 지난 경우에도 그 병역을 마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외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면 그 복수 국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그 여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원정 출산을 하여 출생한 그 남성의 경우는 22세 이전에도 외국적 불행사 서약을 할 수 없고 혹시 그 병역을 마쳤다 하더라도 외국적 불행사 서약을 통해
그 복수 국적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적 선택 기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남성, 여성 구분해서 해주셨잖아요. 네. 이 기간 안에 선택을 하지 않으면 복수 국적자 어떻게 됩니까? 자동으로 그 복수 국적이 말소가 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과거에는 국적 선택 기간 내에 그 이행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하게 되었는데요. 2010년 국적법 개정부터는 그 국적 상실, 그 자동 상실 제도가 폐지되고 국적 선택 명령 제도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에게 그 하나의 국적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번 주어서 본인의 의사를 그 확인하는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적 선택 명령은 누가 하는 겁니까? 네, 그 법무부 장관이 하십니다. 법무부 장관은 그 국적 선택 명령을 하게 되고요. 그날로부터 1년 이내에 어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죠. 만약에 그 기간 내에 국적 선택을 하지 않으면 그 국적 선택 명령일로부터 1년이 지난 때에 자동으로 한국 국적이 상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1년의 유예 기간을 더 줬다라고 생각할 수 그렇습니다. 있겠네요. 네. 자, 그러면 복수 국적자의 경우에 한국에 출입국할 때 여권이 두 가지잖아요. 네. 한국 여권과 외국 여권. 어떤 여권을 사용해야 하나요? 네, 그 출생에 의한 그런 복수 국적자나 아니면 그런 그 외국적 불행사 서약을 통한 그 복수 국적자 모두 국적법에 한국인으로 그 처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나라에 출입할 때는 대한민국 여권을 꼭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그 다른 국가에서 다른 나라 여권을 사용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네. 그러면 한국적을 상실하거나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국적을 이탈한 사람의 경우에는 한국 사람일 때 가졌던 권리, 행사가 불가능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 한국 국적을 상실하면 대한민국 국민만이 누릴 수 있는 그런 공직 취임, 투표권, 선거권, 피선거권, 광업권 등의 권리는 행사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그 우리 국민이었을 때 취득한 것으로 양도가 가능한 것은 관련법에 따로 정하지 않으면 3년 이내에 대한민국 국민에게 양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국적에 대한 어떤 변동이 생기면 항상 그 시, 군, 구청에 어떤 그 관련 기관에 꼭 문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다소 복잡하고 어렵지만 재외동포라면 꼭 알아야 할 국적 업무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이외에도 우리 국민이 되는 자격과 요건 참 많겠지만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하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신 이인숙 사무관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이 설명회가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외국민 및 동포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나라 국적이 없는 것은 아니니까 이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한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외국에서 태어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도 우리나라는 혈통지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한국인 그 부나 모 사이에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에서 태어나도 우리나라 국적을 당연히 취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 미국이나 캐나다, 남미 등 출생주의 국가에서 우리 국민이 태어나는 경우에 출생과 동시에 우리나라 국적과 그리고 그 출생 국가 국적을 동시에 취득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 국적이 없는 게 아니고요. 그 나라 국적하고 우리나라 국적을 가지는 그 복수 국적자에 해당이 됩니다. 조금 후에 자세하게 그 복수 국적자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한국적을 취득할 수 없는 사람도 우리나라 국민으로 잘못 등재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경우인가요? 네, 그런 경우가 그 좀 설명드리기 전에요. 먼저 우리가 한민족으로 그 혈통과 정체성을 가진 그런 한국인이라는 말과 그리고 대한민국적 국적을 가지고 있는 한국 국민이라는 말을 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상 우리가 한국인이라고 지칭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이미 외국 국적이나 그 외국 시민권을 취득하여 법적으로는 한국인이 아니라 외국인의 지위를 갖는 경우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미 외국 국적을 취득한 후에 출생한 자녀는 한국 국적을 가질 수 없는데도 국적 상실 신고를 하지 않아서 가족관계 등록부에 이름이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는 국내에 있는 조부모들이 그렇게 출생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과거 98년 6월 10살 이전에 부계 혈통만을 인정하던 때에는요, 이런 사례가 종종 발생하여 나중에 이를 정정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외국 국적을 취득한 후에는 반드시 국적 상실 신고를 하여 가족관계 등록부를 정리하셔야 하겠습니다. 또 다른 예로는 과거 모계 혈통을 인정하지 않을 때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 한국인 모의 가족관계 등록부에 출생 신고를 잘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외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반드시 우리나라의 가족관계 등록부를 정리를 해야 된다라는 예. 말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 출생신고가 잘못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인지에 의한 취득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건 어떤 경우인가요? 네, 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은 현재 미성년자인 외국 국적자가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한국인인 경우에 그런 인지 절차를 거쳐서 법무부 장관에게 신고를 함으로써 우리 국적을 후천적으로 취득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쉬운 예로서 한국인 부와 외국인 모 사이에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하는 경우에 그 한국인 부가 인지 절차를 거쳐서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도록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밑에 서약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만약에 이 서약서를 제출한 사람은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복수 국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네. 그럼 모두가 이런 외국적 불행사 서약을 할 수 있는 건 아닐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이 가능한 거예요? 네, 아마도 이 규정에 대해서 저희 동포분들께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먼저 국적 회복 시에 특별 공로자나 우수 인재로 인정된 분들, 그리고 외국에서 장기 거주하다가 65세 이후에 영주하여 국적 회복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 성인이 되기 전에 해외 입양을 가서 국적 회복을 한 분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분들이 국적 회복 허가한 후에 1년 이내에 외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면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고 복수 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 국가가 복수 국적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우리 국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다른 나라 국적을 포기해야만 되겠죠. 네,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경우 중에 복수 국적을 원하는 65세 이상 고령 동포의 경우에 국적 회복 신청을 할 때 꼭 국내에서만 해야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영주 귀국하여 국내에 거주하고자 하는 그런 고령 동포의 편익 증진 차원에서 복수 국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외국적 동포 거소 신고나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에 한하여 국내에 있는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국적 회복 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참 세계로 많이들 뻗어나가고 있는데 이런 지구촌 시대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우리나라 국적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국적까지 갖게 되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이제부터는 우리 동포들이 아마 가장 많은 관심을 기울일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복수 국적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께서 익숙한 이중 국적이라는 용어는 2010년 5월 4일 10차 국적법 개정 시에 폐기되었고요. 복수 국적이라는 용어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2개 이상의 국적을 가진 사람까지 포함하도록 용어가 바뀐 거죠. 복수 국적자는 출생에 의한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우리 국민이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 남미 등 출생지주의 국가에서 출생한 경우에 출생하자마자 복수 국적을 취득하게 되는데요. 이를 통상 우리가 선천적 복수 국적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나라의 이 선천적 복수 국적 취득자의 경우에 계속 이렇게 복수 국적을 가질 수 있는 건가요?
아, 그거는 일부는 제한적으로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우리나라 국적법은 원칙적으로 단일 국적주의에 입각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그 복수 국적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요. 일정한 기간 내에 어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복수 국적자에 한해서 여자나 남자 국적 선택이나 국적 이탈의 규정이 좀 다르다고 들었어요. 어떻게 다른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시간 관계상 저희가 그 20세 이전에 복수 국적이 된 그 선천적 복수 국적자를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들은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도록. 네. 또 다른 국적 취득 방법 중에 하나가 국적 회복 제도가 있을 텐데 이 부분은 조금 후에 자세히 설명을 부탁을 드리고요.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국적 상실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국적 상실은 원래 우리나라 국적을 갖고 있던 사람이 그 한국 국적이 없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국적을 가진 국민이 자진해서 외국 국적이나 그 시민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요, 그날로부터 한국 국적을 상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법무부나 가족관계 등록관서에서는 이 사실을 알 수가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당사자인 본인이 직접 국적 상실 신고를 해서 가족관계 등록부를 정리하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외국 시민권을 취득한 우리 동포들이 우리나라 가족관계 등록부에서 본인의 이름이 말소되는 걸 좀 꺼려한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런 국적 상실 신고 꼭 해야만 하는 건가요? 네,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그 국적 상실 신고의 그 의무 규정이나 그 처벌 규정은 없지만요.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이미 그 우리 국적은 상실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국민인 것처럼 가족관계 등록부에 그대로 나타나 있으면 그렇게 그 우리 국민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으니까 자진해서 그 국적 상실 신고를 하고 가족관계 등록부를 정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그 공무 수행 중에 이러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면 법무부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국 국적 취득자가 우리나라 국적을 계속 사용하게 되면요, 그 우리 여권법이나 출입국 관리법에 위반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까 한국 여권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네. 요즘 그런데 이렇게 외국적을 취득한 동포가 다시 우리나라 국적을 갖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이런 국적 회복 절차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네, 특히 그 65세 이상 고령 동포에 대한 복수 국적이 허용이 되면서 국적 회복 신청자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 국적 회복이라고 하는 것 제도는요, 과거 한국 국적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국적 상실이나 국적 이탈로 인하여 한국 국적이 없어진 상태에서 법무부 장관은 허가를 얻어서 다시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는 제도로서 굉장히 조금 간소화되어 있는 그런 절차입니다. 네. 그럼 이렇게 국적 회복을 한 후에 다른 나라 국적은 계속 유지가 되는 건가요? 네, 원칙적으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적 회복을 통해서 우리 국적을 취득하게 되면 그날로부터 1년 이내에 원래 다른 나라의 국적을 포기하도록 해야 완전히 한국 국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1년 이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게 되면 자동으로 한국 국적이 상실이 되게 되니까 꼭 1년 이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고 그 증명서를 제출해야만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일부 경우에 우리나라 국적과 외국 국적을 동시에 가질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어요. 외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면 가능하다고 하던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네, 외국적 불행사 서약이란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법무부 장관한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강명아입니다. 지난 한 해 해외 출입하는 우리 국민의 수가 1,400만 명이 넘고
해외에 거주하는 동포 수도 700만 명에 달하는 등 국가 간 인적 교류가 굉장히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에 따라 과거에는 고유한 것으로 여겨지던 국적에도 많은 변동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동포 여러분들께서도 이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이 생겼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외교부에서는 여러분께 국적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리고자 이 자리를 마련해 봤습니다. 그럼 여러분께 국적과 관련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실 이인숙 사무관님을 모시겠습니다. 이인숙 사무관님은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 소속이시지만 현재는 외교부 영사서비스과에 파견돼서 근무하고 계십니다. 사무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국적 업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특히 궁금해하는 사항을 위주로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질문으로 국적이란 무엇이고 국적은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국적은 국민으로서의 신분 또는 우리 국민이 되는 자격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는 헌법 제2조 1항에 따라서 국적법에서 국민의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국적 업무는 소관부처가 법무부이긴 하지만 국내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 거주하는 분들을 위하여 제외공간에서도 일부 국적 업무를 접수하여 법무부에 이송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대한민국 국적은 어떤 사람들이 가질 수 있습니까? 네, 우리 국적을 취득하는 방법은 출생, 인지, 귀하, 국적 회복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우리 국민은 출생에 의하여 국적을 취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현행 국적법은 부모 양계 혈통주의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이는 출생 당시에 아버지나 또는 어머니가 우리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출생과 동시에 우리 국적을 취득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98년 6월 14일 이전에는 부계 혈통만을 인정하여 출생 당시에 아버지가 한국인인 경우에만 우리 국적을 부여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외국 국적자이고 어머니가 한국 국적자인 경우에는 우리 국적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어머니나 아버지 둘 중에 한 사람만 우리 국적을 가지고 있어도 그 자녀에 대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방금 설명하신 출생에 의해서 우리 국적을 가지게 되는 경우 취득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네, 한국인을 부나 모로 하여 출생하는 그런 사람은 우리 국적을 당연히 취득하고 있기 때문에요. 별다른 절차를 마련해 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시군구청에서 출생신고를 하게 됐고 그리고 가족관계 등록부에 등재되기만 하면 합니다. 그러나 출생신고를 되어 있는데요. 국적 선택을 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한국 국적을 선택하고 외국 국적을 포기하는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둘째는 한국 국적을 선택하기는 하나 외국 국적을 포기하는 대신에 좀 전에 설명드린 그런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고 복수 국적을 유지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국적 이탈인데 이것은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외국 국적을 선택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런데 복수 국적을 가진 여성의 경우에는 만 22세 전까지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세 가지 방법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여성의 경우에도 원정 출산한 경우, 원정 출산이라고 하면요, 국내에 생활 기반이 있는 어머니가 자녀의 외국 국적 취득을 목적으로 해서 해외에 가서 출산한 자녀를 말합니다. 이렇게 원정 출산한 경우에는 앞서서 설명드린 그런 두 번째 방법,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에 의한 복수 국적 유지는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니까 이를 잘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남성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군대 문제 때문이지 않을까 싶은데 좀 더 복잡하다고요. 그런데 남성의 경우도 여성과 마찬가지로 22세 이전에 국적 선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남성은 그런 병역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제1국민역에 편입된 자는 그해 3월 31일, 그러니까 18세 되는 해에
3월 이전에 국적 선택을 하든지 아니면 병역이 해소된 이후 2년 이내에 국적을 선택을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국적을 선택하는 것은 22세 이전에는 언제든지 가능하도록 하고 있지만 외국 국적을 선택하고 우리 국적을 포기하는 그런 우리 국적을 이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 이전에 하도록 하거나 또는 병역 의무가 그런 해소된 이후에 가능하도록 제한을 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정리해보면 복수 국적자 중에 외국적을 취득하려고 하는 사람인 경우에 여성의 경우에는 22세까지지만 남성의 경우에는 군대 문제 때문에 18세 3월 이전에 한국적 이탈을 꼭 해야 한다 이런 뜻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적을 이탈하고 외국 국적을 가지고를 원하는 사람의 경우는 18세가 되는 해의 3월을 그렇게 도가하게 되면요. 병역이 해소된 이후에 가능하기 때문에 대체로 38세 이후에 국적 이탈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18세 되는 해 3월 31일 이전에 외국적을 취득하고자 하는 남성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제한 사항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예,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불합리한 그런 병역 면탈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직계 존속이 영주 목적으로 체류 중에 출생한 사람 조금 말이 어려운데요. 쉽게 말하면 국외 이주자에 한해서만 18세 되는 해에 3월 31일 이전에 한국 국적을 허용하고 있고요. 한국 국적 이탈을 허용하고 있고요. 그 이외의 사유로 복수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경우는 병역이 해소된 이후에만 우리